들어요. 나가는 노는 게 바보야. 상아 이거 일단 이거 줄게요. 근데 복사를 못해서 저기 저 망가져가지고 프린트가 나중에 다시 할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 성남기계 문제 뒤로 좀 주세요. 아니 상기 문제구나. 자, 이거 성남기계요. 왜? 생각보다 두께에 비해서 두께에 비해서 얼마 안 돼? 예, 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 알았어. 더 줄게 나중에. 왜? 감사합니다. 응. 다 풀고 얘기하죠. 진도 뭐 더 들어간 거 없죠? 없습니다. 네. 아니 4시는 녹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 일단 엄마가 해야지 뭐. 저한테 꼭 부탁해달라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내 거에 부탁해야지. 자, 상기를 다시 볼게요. 198쪽에 이게 이제 너무 좀 까다로워서 의외로 좀 까다롭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중간쯤 봤는데 그냥 다시 볼게요. 여기 198쪽에 네? 남자들 재밌게. 이번 시면 이제 상기 들어가는 학교 같다. 너네 딱 두 군데 학교인데. 198쪽 뭐 갈래하고 뭐 이런 거는 저번 시간에 계속 봤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볼게요. 반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여량이며 먼저 선무문으로 가서 선무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동물원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니구나. 야, 동물원은 저 뒤에 저거지 남해자지. 선무문은 저기 그 북경에 있는 문 이름이에요. 그지?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자, 내가 나왔죠. 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게? 작가? 자신입니다. 왜? 이 글의 종류가 뭐니까? 수필이라서 작가 자신입니다. 교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을 뭘 드러내고 있어요? 경험을 드러내죠. 항상. 근데 영경에서 본 코끼리는 영경이 이제 북경이라고 그랬어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2마리를 보니 열하행궁은 이제 그 청나라 황제의 여름별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랬어요. 그지? 열하일기에서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실로 굉장하였다. 뭐 그래서 대단했다. 뭐 코끼리 지금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코끼리 비슷한 걸 어디서 봤어? 동해에서 봤다. 뭐 이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었다.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처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뭐 추측하기는 뭐 그냥 고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다표범? 모르겠어.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지금 다시 뭐로 오고 있어요? 현재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끼리를 보면서 예전에 뭘 떠올린 거야? 바다에서 어떤 그 짐승을 봤던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뭔가를 봤던 경험을 떠올린 겁니다.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거기 써있죠? 가까워 멀어요? 가까워요. 그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건대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했다. 자,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자, 그 몸체는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이게? 코끼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해에서 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어떤 좀 친근한 사물에 빗댔다고 얘기하는데 뭐 소하고 나귀하고 호랑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낙타가 친근한 동물이야? 어쨌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에 빗대고 있어요? 친근한 사물에 빗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물에 뭘 빗대고 있어? 코끼리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겁니다. 내용 전개 방법 뭐예요? 마치 그림 그리듯이 나타내는 거. 묘사라고 그랬어요. 귀는 그림을 그리운 듯하고 지규법이죠. 뜻 나오는 건 다 지규법이에요.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면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에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코끼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라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시 코끼리 코를 찾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때문이다까지 해가지고 끊으라고 그랬죠. 코를 불이라고, 코를 뭐로 생각한대요? 불이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지, 선입견, 통념,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코가, 이유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코가 이렇게 생겼으리라, 그치,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결국 뭐에 빠져 있다고요? 통념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통념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입견에 빠져 있고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끊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가 같다. 자, 눈이 쥐가 같다 그럼 뭐야? 이건 좀 얍삽하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근데 코끼리는 밑에 나오는데 코끼리는 어떤 성품이야? 어진 성품이야. 그래서 지금 밑에서 반발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다리가 몇 개? 5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이 쥐같이 생겼고 하지만 이는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제일 중요하죠. 몸뚱이 중에서 가장 작은 뭐야? 것을, 작은 놈을 보고 뭐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랬어요. 성급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버린다고 그랬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이유하고 이 이유 때문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학교 시험에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이거 쓰고 이거 쓰라고.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위에서 눈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어진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그래서 코끼리를 제대로 잘 살펴야 된다. 뭐 인식을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끼리를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데 이 사람은 코끼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희 황제 때였다. 이건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남해자는 이제 청나라에 있던 뭐라고요? 동물원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청나라 잘 살았다고 그랬죠, 이때.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원도 있었어. 그래서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었다.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놓아여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코끼리 우리에 가둔 이유는 길들이기 위해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화나서 그런 거예요. 그지? 길들이기 위해서 가둔 건 아니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밑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죠. 하늘이 모든 걸 만든 건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 코끼리가 의도하지 않고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것도 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통념이에요. 오케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념이 알겠어요? 보편적 인식, 통념, 고정관념,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자, 천도 하늘이에요. 그지? 성정으로 말하면 성정은 뭐 성격과 뭐 정서 뭐 이런 거겠죠. 성격과 정서로 말하자면 건이며 이것도 하늘이에요. 건도 다 하늘의 다른 이름들이 알겠어요. 천, 건. 그다음 또 뭐 나와요? 그렇지. 주재하는 것으로 따지면 주재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뭔가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말겠어요. 그래서 상제요. 상제 뭐라고 그랬어 이거? 옥황상제 준말이라고 그랬죠. 옥황상제. 여기서 옥황상제 알겠어요? 그 다음 오면 작용으로 말하면 신이야. 그렇지. 신이지. 가시잖아. 그지?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기이다. 또 이와 기를 풀무와 화로로 삼고. 자, 이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건 정신적인 것들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약간. 그 다음에 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건 약간 물질적인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뭐로 삼아서 도구로 삼은 거야. 풀무와 화로라는 건 결국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지. 얘네들이 하늘이 알겠어요? 하늘이 풀무와 화로로 삼아서 이와 기를 풀무와 화로로 삼아서 뭐가 풀무고 뭐가 화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도구야. 이게 두 개가 알겠어요? 풀무는 뭐냐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바람 집어넣는 거고 화로는 불 떼는 거잖아. 그죠? 이 두 개를 해야지 뭔가 대장장이가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지금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비유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하늘이 그 도구로 삼는 건 바로 뭐야? 이와 기예요.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도구로 삼아서 풀무와 화로로 삼아서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이게 조물주야. 그래서 이것도 조물이지. 오케이? 조물이라고 하니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지? 장인으로 보는 게 기술자. 그죠? 다 같은 말이야. 이게 결국은 장인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하늘이지.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자, 망치와 끌, 도끼와 칼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이거지. 망치와 끌, 그 다음 또 뭐? 도끼와 칼이야. 이건 다 같은 거야. 이거 알겠어요? 이거가 결국 대등한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 망치와 끌과 도끼와 칼로 도구를 삼아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다 뭐라고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통념인 겁니다. 알겠어요? 잘못된 사고예요. 하늘은 의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 의도가 없다.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자, 주역이라는 건 점치는 책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역경이라고 그랬는데 사서삼경 중에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동양 철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양 철학보다 좀 앞설 것 같아. 그죠? 서양 철학에서 이제 카오스 이론 나온 건 한참 나오 중이잖아. 혼돈 이론. 근데 옛날에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뭐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혼돈에서. 그치? 혼돈에서 하늘이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그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딴지 거는 거야. 그치? 반박하고 있고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를? 너희들이 하늘이 의도가 있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걸 잘 모르겠다고. 오케이?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 바로 뭐야 이게? 혼돈이죠.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집니다. 자, 국수집은 바로 뭘 비유하는 거예요? 혼돈이지. 혼돈. 아니 뭐 하늘로 봐도 뭐 무관하긴 하겠지. 여기서
국수집이라는 건 결국 이게 뭐 하늘로 봐도 되긴 되겠다. 하늘에서 뭔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보리를 갈면은 뭐가 떨어져? 가늘거나 굵거나 뒤섞여 떨어지지. 이게 본돈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게 아니지. 아니, 국수집에서 보리를 가는 건데 이게 뒤섞여 떨어진대. 그럼 뒤섞여 떨어진다라는 건 의도해서 떨어지는 거야? 계획해서 떨어지는 거야? 안 계획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의도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의도하지 않게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은 하늘은 뜻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이게 지금 뒤섞여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릇 또 마찬가지예요. 맷돌의 작용도 맷돌도 뭐예요? 그렇지. 이거 하늘의 작용이지. 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국수집도 뭐 하늘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 국수집이 하늘이 하는 일이고 맷돌도 하늘이 하는 겁니다.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서리법이죠? 아무 의도가 없다. 오케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다.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뿌리 있는 것에는 의도가 윗일을 주지 않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결국?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올바른 사고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지. 고정관념 성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뿌리 있는 것에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옳다는 거야? 옳지 않다는 거야?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계속.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뒤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오른쪽에 보면은 있긴 있네. 그럼 넘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핵심 정리해보면 1번, 2번 나와 있고요. 이거 읽어보면 되고 3번에 보면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화로와 플로는 아까 얘기했죠? 이와 기고요. 솜씨 좋은 장인은 하늘이고요. 이거 다 했던 거네 뭐 아까. 장인이 하늘이고 그 다음 맷돌의 작용도 뭐예요? 하늘의 작용이에요. 오케이? 했던 거.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감히 묻는다. 자 밑에 써있죠? 무슨 법? 문답의 형식, 문답법이에요. 오케이? 지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그치?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자, 하늘의 의도가 있다. 반영되어 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죠.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하늘이 의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알겠어요? 부리가 긴 새는 뭐를 만들었다고요? 왜? 미안해. 다리가 긴 새는 왜 그래? 왜 얘기해 이거? 다리가 긴 새는 뭐를 줬다고요? 긴 부리를 줬대. 다리가 긴 새는 긴 부리를 줬대요. 이건 결국 의도가 그렇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이게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하계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악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 닭은 뭐가 없으니까. 왜? 부리가 없으니까? 긴 부리가 없잖아. 다리를 길게 만들면 긴 부리가 없잖아. 그럼 굶어 죽었을 거라고. 알겠어요? 나는 크게 웃으며 다시 말하리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반박이에요. 사람들이 말한 거에 대한 뭐야? 반박입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몇몇의 동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 말, 닭, 개는 된다고 알겠어? 너 말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그런데 모든 것에는 안 된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코끼리 어금니를 뭐라 그래? 상아라고 그러죠, 그지? 상아 길잖아 이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한 거야,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긴 상아를 줘도 뭐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으니까 코끼리는 괜찮다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다시 이거 뭐예요? 재반박이죠. 오케이? 재반박!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대려면 가로치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자, 서술형으로 쓰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여기 들어갈 말. 아 진짜 이거 출제된 거야 이 근처 학교에서. 자, 위에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뭐를 없애고?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요렇게 재반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가? 박지원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묶으세요. 거기 들어갈 말 외우세요. 그냥 알겠어요? 원래는 이게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쓰기 너무 힘들잖아. 혹시 나올까봐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자기 혼자 자기가 답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문답법의 형식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을 내죠.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소, 말, 닭, 개에게만 미칠 뿐. 뭐가 소, 말, 닭, 개에게만 미쳐요?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이치가. 그게 생각된 거야. 알겠어요? 생각이라는 건 결국 바로 뭐예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만 미친다잖아. 이 생각이라는 건 결국 하늘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하늘의 이치 결국 뭐야?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라는 게 어디에만 미친다고? 소, 말, 닭, 개 흔하게 볼 수 있는 데는 미칠 수 있는데 용봉, 봉은 봉황이죠? 거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상 속의 동물 말하는 거 알겠어요? 바닷가에 그 거북이 아니고 이렇게 저기 현무 뭐 이런 거 그 상상 속의 기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그 동물에서 보면 기린이 아니고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뭐 성현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이 알겠어요? 그래서 용, 봉, 거북, 기린의 공통점은 뭐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 알겠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게 아예 못 보지. 용을 어디서 봐? 유니콘 마찬가지지. 뭐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곳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결국 하늘이 뭔가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계속 하려고.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있을 뿐이다. 거기 나와있죠. 그래서 코끼리가 범을 만났을 때는 때려 죽이면 되는데 쥐를 만났을 때는 쥐한테 지지. 코끼리가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센 동물이야? 그건 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된 관념으로 사물을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자, 뭐가 뭐보다 무섭다고요? 쥐가 범보다. 알겠어요? 쥐가 코끼리보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쥐가 코끼리보다 무서운 동물 아니다. 이거 안 돼. 알겠어요? 쥐가 범보다 무서운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조금 전에 말한 바 이치가 아니다. 대저는 뭐예요? 대체로, 대개 뭐 이런 말이지. 대개, 대체로,
되게 되죠. 오케이? 사람들이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코끼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른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냐고. 알겠어요? 지금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코끼리를 왜 들고 왔어 지금 여기? 코끼리도 잘 모르는데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만 배나 더한 것이 매랴. 서리법이죠 이것도.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코끼리 상자잖아. 이게 형상이란 뜻이잖아. 그 코끼리에는 뭐가 있다? 이게 어떤 그 만물의 어떤 형상 뭐 이런 걸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이 상자가 어떤 만물의 형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코끼리에는 뭐가 담겨있다? 어떤 교훈을 준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주역을 쓸 때 코끼리를 이렇게 형상이라는 한자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뜻 때문인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도 코끼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알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여서 썼다고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약간 좀 자기 뭐라고 그래? 자기 합리화 같은 말이지 이게. 약간 이제 박지원이 그냥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게 코끼리 상자를 쓴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말했듯이 코끼리도 잘 모르는데 세상을 어찌 알겠냐라는 이유 때문에 옛날에 주역에서 글을 쓸 때 코끼리에다가 요 한자를 갖다 썼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알겠어요? 박지원이 말이 맞아. 모르지. 그거는 아무도. 그지? 이 글자를 왜 갖다 썼는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지. 주역을 안 읽어봤으니까. 그죠? 지나 그죠?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었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상은 뭐라고요? 어떤 형상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는, 궁구 뭐야? 궁극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궁극적으로 연구하기는 까닭이었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 거라고. 코끼리 상기라는 글을 쓴 이유는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상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썼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코끼리 상자를 내세워서 코끼리도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서리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정된 관점에서 세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거기 날개 문제 나와 있죠. 이것도 잘 보세요.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 만 배나 더한 것이 매랴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코끼리도 잘 모르는 판국에, 코끼리 코가 왜 긴지도 잘 모르는 판국에 세상의 이치를 세상을 만들 때 하늘이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이치를 어찌 알겠냐라는 거지. 오케이? 상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으로 말이 번역문이고. 그래서 알겠어요? 두 번 했으니까 좀 낫겠지 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03쪽 문답의 형식의 논증전개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의 역할, 뭐 코끼리 거기 나와있죠. 그래서 코끼리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코끼리를 내세운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편협한 어떤 고정된 통념적 사고, 고정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케이?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케이? 작가의 주장, 결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늘의 이치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궁구하라고. 궁극적으로 연구하라고. 알겠어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오케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상기를 감상하며 작품에 드러난 교술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파악하고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자. 작가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썼는가?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봤대요. 황제 있는데 갔더니 코끼리가 있었던 거 알겠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를 밝혀보자. 지금 열하행궁 서쪽에서 코끼리 두 마리를 보니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뭐 장관이 다 대단하다 놀랍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밑에 예전에 동해바닷가를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 코끼리처럼 생긴 물체를 큰 물체를 본 적이 있다고 알겠어요? 이건 뭐야? 기이함이 알겠어요? 두 개를 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코끼리가 그만큼 놀랍고 기이하고 뭐 이런 동물이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한 바는 무엇입니까? 이 글에 나타난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작가의 반박을 찾아보자. 이건 뭐 아까 했던 건데 당대 사람들은 하늘이 뭔가를 만들 때는 의도가 있다.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작가의 반박 캄캄하고 흙빛 자욱한 속 뭐예요? 혼돈이죠? 혼돈 조직에서 뭘 만들어내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뭐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번 보기를 참고해서 작가가 성찰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일을 파악해보자. 박지원이 상기가 창작되었던 당대의 사회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현상 하나하나를 모두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켰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로부터 비롯된 이의 작용 아래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다가 박스 치세요.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이에 알겠어요? 이라는 건 뭐라고요? 좀 정신적이고 고차원적인 어떤 원리에 알겠어요? 물질적이고 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기. 정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옛날에 유학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게 옳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잘못된 거야.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예외적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예외적 법칙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계속 그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해서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키는 당대의 획일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당대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뭐 좀 다양한 연구 방법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정리해보자.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몸체를 생각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마치 그림 그리듯이 나타나요. 뭐라 그래 이거를? 묘사. 그 다음 또 뭐? 뭐뭐 듯이 뭐뭐 같이 직유 비유 그죠? 비유와 묘사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해서 2번 작가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제시한 후 뒤이어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는가.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이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게 뭔가 하늘의 이치라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문답의 형식을 통해서 제시하죠. 그지? 그 다음 4번 1에서 3번을 통해서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한 글 수필이죠? 그래서 이 글이 지닌 개성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 그냥 또 개성적이다 알겠어요? 이건 뭐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요합니다. 특히 뭐 2번 3번 이런 건 뭐 다 중요하죠. 그 다음 5번 다음 과정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이건 안 나온다. 이건 자기 거 글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어요. 다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핵심 정리 나와 있죠. 이건 할 수 있겠죠? 혼자서 읽으면서? 조금 일찍 끝나네.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문제 푸세요. 아까 준 거. 그 다음에 잠깐만. 아직 5분이 남았는데 알았어. 갔다 와. 동작은 다 했네 이제. 저요? 문법 빼고는 다 했잖아. 벌써 끝났나? 더 있어 뭐 여기? 나중에 따로 아니 어차피 다음 주부터 저기 동작만 수업을 해야 돼서. 진짜요? 저희 아무도 안 냈어요, 문법이? 독보적인. 너네 문법 독보적이잖아. 그 뒤에 거 그 누가 해 그거를 그 저기 뭐
너네 나오는 게 저거잖아. pom사. 그렇지 품사 나오는데 그건 누가 해 1학년 때 아무도 안 해 그거. 왜 저희만 부교재가 너네밖에 없으니까. 불만이 있어? 그럼 저희 일단 뭐예요? 요까지 일단 잠깐만.